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술년, 경진월, 을료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5월 2일 토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 명식이죠. 자, 경자년, 경진월, 을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 일간을 먼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 그 다음에 그 월령이 다른 글자들하고 어떻게 배합을 이루는지, 충을 하는지, 형을 하는지, 아니면 합을 하는지를 넣고 보는 것이 사주에 보는 기본 방침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죠. 음목.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이 을목이 되는데, 을목은 회목이라고 해서 회목. 그래서 꽃을 피우는 나무,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이 바로 이 을목인 것이고요. 을목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와 그 다음에 적정한 물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따뜻한 온기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면 더 좋을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을목한테 주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배양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내지는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을목은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배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간목은 물론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지만 원래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을 봐서 작발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어서 경금 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 회초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인 경금이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칠살인 신금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초는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질 않아요. 그냥 화초는 꽃을 잘 피우면 되는 것이지 화초를 베어다가 동량지목 기둥으로 쓸 수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을목은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식도 그렇고 을목의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임에도 불구하고 천간에 연간의 경금, 월간의 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식 또한 경금 2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이제 사화가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화는 뭐예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사화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마음 놓고 통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금이 사화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은 통근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그렇게 약한 경금이 아닙니다. 더하여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아니라 일지 자체의 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뿌리를 강하게 둘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유금 내지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경금 2개라 하더라도 이 명식보다는 이 명식이 금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은 뭐예요? 여자한테는 내 남편인 것이고요. 남녀 불문하고 직장이면서 명예 내지는 법, 윤리, 도덕과 같다고 해서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명식도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일간 을목한테는 병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유금 진토의 뿌리를, 물론 진토는 경금이 뿌리를 둘 수는 없지만 유금에 튼튼하게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진토가 재성, 술토도 재성이 있어 원래는 뭐예요? 정제격이 되겠지만은 재성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태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제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을목을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을목이 저 왕한 관살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좋으냐면은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서
있어서 금을 억제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을목 자체가 요거 진술상충되잖아요. 진유합금이 아니라 이건 진술충으로 보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개수, 진중에 있는 을목이 다 깨져서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오로지 순수한 재성인 토에다가 그 토가 금을 생겨주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진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시지에서라도 시주에서라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자신은 물이기 때문에 생은 하더라도 을목이 뿌리를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을목이 뿌리를 두기 위해서는 인시, 묘시 내지는 진시도 가능하겠고요. 미시도 가능하고 해시도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을목이 뿌리를 가장 두기 좋은 시는 인시, 묘시가 될 거예요. 근데 묘시, 기묘시가 됐을 때는 이건 진술충, 묘유충이 되죠. 그러면 지지, 사지지가 완전히 다 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흉명이 됩니다. 흉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아주 안 좋은 사주를 흉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인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인의 뿌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은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은 토왕절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제살태양함이 더 가중될 것이고 아무리 인의 뿌리를 두고 인중병으로서 금을 제하려고 하더라도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무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개미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미토는 건토이지만 을목이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뿌리를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 그죠? 근데 이제 금이 왕한 중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금이 수를 갖다가 생하게 되고 수는 다시 그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하는 구세가 되는데 이것도 명칭이 간판이 살인상생이라 좋을 것 같지만은 사주 자체가 매우 제살이 너무 왕한 그런 구세이기 때문에 개수 하나에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너무 편고한 쪽으로 제살 쪽으로 너무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이 투출됐다 하더라도 인성에 의지하기가 좀 매우 좀 부족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신사시가 되면 어떨까라고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주 아까 제가 일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화가 두 개가 있어서 화가 금을 억제시켜 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화는 금의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금의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통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이 사에 통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이지만 신금, 경금이 다 일지사와 시지사화에 다 통근할 수 있으면 이 신금, 경금이 다 왕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제가 뭐랬죠?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마시고 살이 좀 왕한 사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경금뿐만 아니라 칠살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이 많은 관살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더군다나 이 명식이 됐을 때는 재성, 인성도 여기는 없죠. 인성 자체가 진중, 개수가 있었는데 진술 상충하면서 진중에 있는 개수 매몰돼서 없어요. 이거를 또 말씀드려. 진술 상충에서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 개고가 돼가지고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 하는 순간 개수 을목은 다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진에 을목이 뿌리를 두고 생존을 받았던 개수가 다 없어진 거와 똑같아요. 순수한 토가 금만 왕해지게 되죠. 자, 사화가 있으면은 요렇게 사화가 있으면 그래도 화로서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여기는 사화가 있고 여기는 유금이잖아요. 그러면 진술상충하는데 여기는 사유회금이에요. 사유회금. 그러면 이 사중에 있는 병화도 약화가 되고 오히려 사유가 다 금으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이 명식에 비해서 이 명식은 금이 더 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 경우에는 수도 없죠. 여기는 그래도 자수의 진이 있기 때문에 자진 합수해서 을목이라도 수의 생주를 받지만 이거는 그나마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종격, 토로 종할 거예요, 금으로 종할 거예요. 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종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살인 금이 많아서 문제인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관살인 금이 많게 되면은
일단은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일간 자체가 어느 곳에도 지지로 뿌리둘 데가 없고요. 밖에 볼 때는 다 나를 공격하는 적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매우 사면초가, 진퇴양난, 설상가상 그러한 환경인 것이죠. 금이 많게 되니까 뭐가 가장 깨지게 버리죠. 일간 목이 깨지게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간, 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왕금이 목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나의 간, 나의 담,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통도 해당이 되는데, 그 신경계통도 다 금에 의해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년 요 대운, 신사, 이모 대운, 개미 대운 때까지는 화가 세력이 있고 그래도 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매우 약하더라도 조금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이것이 갑신 대운, 을류 대운 넘어가게 되면 천간으로 간목이 온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나한테 도움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줍니다. 왕금이 간목을 갖다 파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금대운으로 왔기 때문에 금은 다시 왕해지게 되니 이 왕금을 일간 자체가 감당을 하지 못하죠. 이런 사주가 좀 좀 단명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더더군다나 갑신대운 중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암 내지는 그 간경화 같은 그런 큰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종명운을 만났던, 종명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거죠. 황천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진중개수 을목에 의지를 했었는데, 그나마 진술상충,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린, 이걸 또 개고돼서 개수 을목이 튀어나와서 좋다, 이렇게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죠? 이건 진수상충에서 진중 개수 을목 다 날아가 버렸고요. 관살이 많은 중에 다시 관살운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사람이 황천지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천지객은 다른 말로 불록지객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쓰게 됩니다. 녹을 못 먹는 그런 객이 됐다라고, 밥숟갈 났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명리서에 가끔 불록지객이 됐다 내지는 황천지객이 됐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 이렇게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관살이 많으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